네, 우리나라 어린이 선언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소파 선생. 네, 그렇습니다. 예.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1923년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선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 선언은 1924년 아동권리 제네바 선언보다도 빠르고요. 그리고 1948년의 세계 인권 선언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아동의 권리와 어른의 책임을 규명했습니다. 총리님, 이로부터 지금 102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오늘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생각해도 소파 방정환 선생의 그러한 문제의식, 너무 탁월하게 선도적이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현재 우리가 충분하냐, 결코 충분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아동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씀 주십시오. 예, 최하위 수준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7세고시라고 들어보셨죠? 7세고시. 네. 네,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7세에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영어 유치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레벨 테스트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4세고시라고 합니다.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세고시, 7세고시에 대해서 헌법과 유엔 협약이 규정하는 아동 인권 침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동 자살 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300명에서 2023년에 370명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수도 줄었는데 말입니다. G8 경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동 자살 수가 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자살 문제에 지금 천착하고 반드시 그걸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교에서의 자살도 많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동의 연령이 몇 살까지 내려가는지도 한번 좀 나중에 확인하고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나이대에 걸맞지 않는 스트레스 등등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나친 사교육, 아동 자살 증가, 또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더는 아동이 행복하지 않는 나라. 이러다 대한민국이 노키즈존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했다는 것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당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위기들일 텐데, 사실은 길게 보면은 저출생, 고령화, 이것이 가장 큰 도전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저출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가 행복하지 않고 아이 키우기가 힘든 대한민국, 그 결과가 우리나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0.75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생이 지속되게 되면은 경제, 사회, 안보 등 전반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총리님, 그렇다면 국무총리이시니까 저출생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해법 갖고 계십니까?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역대 정부가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몇 년 만에, 근 10년 만에 반등이 시작됐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편안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각종 지원,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무엇보다도 이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주거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대를 연차적으로 해가는 이런 큰 세 가지 축을 포함해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은데요. 총리님, 혹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문제들이 경제적인 환경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인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하기 좀
그렇게 기꺼이 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성인의 관점에서 아동의 관점으로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위는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사회여서였습니다. 성인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동 정책 또는 아동 사회 이런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원, 보호, 시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문제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동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마저 아동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을 내용을 보면은 모든 아동에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40여 개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이러한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동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 있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현재는 가장 큰 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동복지법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주로 보호,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권리로서 쭉 정리를 하고 있는 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법이 바로 아동복지법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리의 측면보다는 보호의 대상 그리고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23년에 아동기본법을 제정해서 아동권리 보장을 명문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아동청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어린이 인권 선언을 했음에도 왜 우리는 아직까지 아동 기본법조차도 없고 헌법에 아동을 명시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총리님, 우선 아동을 권리 주체로 규정하는 아동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아동 정책 전달식인 미래의 소원 투표에서 전국의 2만 5천 명의 아동이 직접 만든 8개 분야의 24개 정책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제가 만난 재하 학생은 아동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책이 될 수 있는 소중한 목소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정 학생은 배움이 점수가 아니라 꿈으로 이어지는 사회,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응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실제로 국회의원일 때 초등학생들을 한번 초대했는데 워낙 하는 얘기들이 똑똑해서 그것을 하나를 정책으로 직접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연결까지 시켜봤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우리 사회의 수준, 전체적인 이 상승 속에서 아동, 어린이, 학생들이 실제로 이 법과 정책의 주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대로 꼭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그 내용이 너무 훌륭해서 놀랐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의견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너무 작은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본법을 제정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인 권리들을 국내 법 체계에 온전히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총리님, 아동기본법 제정 논의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19대부터 22대까지 계속해서 법안이 발의됐었고요. 2020년에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2022년 5월에 100회 어린이날에도 정부가 아동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단 한 번의 법안 소위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총리님께서 21대에 보건복지위원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아동기본법 제정이 왜 외면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외면받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 현안 또 여러 가지
법안의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 늘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동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현재 대한민국 아동은 764만 648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4.9%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아동을 외면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들의 참여권,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은 아동기본법 제정 이미 됐을 것이고 어찌 보면 우리 아동들의 삶이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동정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너무도 벅찬 용어입니다. 123대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아동 권리 보장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아동 행복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없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아동 행복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 그리고 전략이 없을까요? 그 말씀 주신 거 따갑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권이 없어서 갖는 어떤 힘의 약함이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갖는 목소리 자체로는 이미 사회성을 획득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점을 저희들이 반드시 보완해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린들의 역할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새 정부의 첫 번째 아동정책 조정회의가 언제 열릴지 매우 궁금합니다. 언제이죠? 네, 올 하반기 안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신설된 것이 2003년인데요. 그 이후로 202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7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되지 않는데 사실 1년에 한 번도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께서 이것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열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네, 한 번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고 할 수 있다면 2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주권 정부는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아동정책을 또 수립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일을 잘하는 총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아동도 당당한 한 명의 주권자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